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다 보이십니까? 네, 예, PPT 하면 잘 보입니다. 아, 잘 보입니까? 예,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행할 강의 제목은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학도 배워왔을 텐데 한국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문화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거나 또는 한국학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높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많은 교수님으로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머릿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 이제 한국어를 또는 한국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이제 한국 문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두 번째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학생들이 그 문화를 물어보면은 문화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분만 단편적인 부분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공부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는 한국 문화, 그중에서도 한국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한국의 문화만 알아서는 또 안 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 같이 비교도 하고 또 같은 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앙아시아 여러 대학에 한국문화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말 이렇게 해서 오늘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강의를 진행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국어 공부할 때 교과서 내에 한국 문화 그 파트가 꼭 들어가 있죠, 그죠? 다양한 분야의 고전 문화에 대한 한국의 고대 문화 또는 현대 문화, 그다음에 의식주, 그러니까 옷, 그다음에 먹는 것, 그다음에 주 이런 분야에 대한 문화 영역도 있고 다양한 부분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공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국학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Korean Studies. 한국어 포함해서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요즘은 뭐 의료, 관광, 또 IT, 사실 한국에 관한 모든
학문 전체가 한국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한국학의 분야가 또 한국 문화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화라는 단어를 안 붙이면은 인텔리겐차, 지식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문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 뒤에도 문화를 붙였을 땐 그 내용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하고 또 배워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한국어 교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 문화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한국의 정치라거나 또 경제라거나 또 역사라거나 이렇게 아마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한국 문화라는 것이 해외에서는 한국학이라는 말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학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지역에 대한 여러 이해는 여러분들이 많은 다른 학생들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국과 비교해서 중앙아시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중앙아시아 지역에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문화 또는 역사 또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학 전문가로서 키르기스탄과 한국, 아니 카자흐스탄과 한국, 중앙아시아와 한국을 서로 연결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학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폭넓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국을 잘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한국 문화라거나 한국학에 대한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한국어를 깊이 있게 알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학의 현실적 가치에 대한 평가.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정말 카자흐스탄에 또는 중앙아시아에 한국어나 한국학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국학, 코리안 스타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한국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이 발전하는데, 또 국가가 발전하는데, 또 문화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국의 경험, 한국의 노력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어떤 지역학으로서,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일본이나 중국학에 비해서 한국학이 좀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류라거나 또 중앙아시아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한국학의 가치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학을 통해서
카자흐스탄이라거나 또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 미래에 대한 방향을 좀 알려줄 수 있다면 한국 문화나 한국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스탄보다는 잘 살고 또 우즈벡보다도 좀 잘 삽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한 30년이 된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여러 분야에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한국의 경험,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분야가 카자흐스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한국이 이제 좀 많이 잘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이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 이것을 찾고 또 국가가 발전하는 데는 어떤 새로운 동력, 움직이는 힘, 어떤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에너지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 이것을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또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다른 외국에서 좋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배울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같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문화나 또 한국의 문화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고 때로는 얼굴도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못 사는 한국이 이제 잘 살고 또 선진국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카자흐스탄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육이 발전해야 합니다.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 리소스, 자연의 자원도 있지만 사실 국가 발전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인적 자원,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문화를 아는 사람. 그래서 요즘 쉽게 쓰는 말로 문화인.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화인이라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알고 또 문화적인 것을 공부하고 나 혼자만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사회,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문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소셜리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데모크라티즘, 또 경제적으로는 캐피탈리즘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큰 변화입니다. 이런 큰 변화, 변혁기를 거쳐서 이제는 좀 더 사회가 발전하고자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아까 문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상생,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공존, 같이 존재한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라거나 또 옆에 있는 친척이라거나 또 옆에 있는 사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화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가 얘기한 상생이나 공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맛있는 또르트가 있는데 나 혼자 이 또르트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라거나 사세드라거나 또 학교 친구라거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인식이 바로 상생인데 생각만 해서 안 되고 어떻게 실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시켜 가야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이번에 가봤더니 많이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전에는 더 깨끗했습니다. 요즘 제가 kir기스탄을 좀 다녀보면 쓰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쓰레기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쓰레기를 주워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도시가 깨끗하고 거리가 깨끗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불편함이 없고 기분이 좋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상생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이 바로 이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육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의 카자흐스탄 지역에 이런 변화를 이렇게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가 한국 문화, 한국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한국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좋은 것들을 이번 강의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학의 어떤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하는 그 핵심적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한국 문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특징을 찾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수업 시간에 또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많은 한국어 문장 또는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마주치게 되는 한국어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 속에도 한국 문화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공부할 때 그냥 단어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뜻, 문화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문화 교육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한국학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문화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정확하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거기 사전에 나오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고 이 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의 국가의 개인 또는 인간의 집단, 그룹화들이 프리로드 자연을 변화시켜 가지고 온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프로덕트,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한국 문화 그러면 이 물질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김치, 뭐 떡볶이, 한복, 또 경복궁, 또바레츠 이런 거 눈에 보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한국 문화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문화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두호분의 정신적인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정신적인
우리 인간이나 개인이 어떤 자연을 변화시키고 공부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김치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복 어때요? 보기 좋아요? 뭐 편해요? 불편해요? 이런 것도 문화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시리얼이나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감정, 또 도덕, 에티켓, 모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나만 잘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도 많이 있다라는 것. 이거 모두를 포함해서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한국 문화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뭐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국가, 어떤 사람들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사회가 제일 큰 사회가 이제 국가. 국가보다 더 큰 게 세계가 되겠죠. 물론 똑같은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반드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만들어 생활하면서 반드시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문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투알레트를 갈 때 굉장히 급해요. 근데 사람이 많이 화장실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오칠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이 순서를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은 이건 문화가 아닌 겁니다.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 문화 생활, 문화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니파르다, 질서가 없게 됩니다. 문제가 없게 되고 싸우게 되고 계속 기분 나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문화를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생활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들이 습관입니다. 습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배운 습관도 있고, 또 시골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친구들과 생활하며 배우는 문화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또 교육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 내용이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모두 다 문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한 종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를 좀 나누어 본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호분의 정신 문화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이지 않는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한 때는 언제부터이냐 하면은 근대, 현대. 아시아 같으면은 19세기, 20세기, 19세기 말부터, 유럽은 좀 더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한국이나 또 중앙아시아나 이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시기는 19세기, 20세기, 20세기 넘어서야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때 나타난 이 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때에 이 문화를 생각할 때 과연 중요한 단어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왜 토픽 볼 때 글쓰기를 하죠, 그죠? 글쓰기를 할 때 어떤 테마, 주제가 주어집니다. 테마나 주제가 주어지면 먼저 글쓰기 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려는 글을 쓰려는 이 테마의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10개 정도, 한 10개 정도 생각을 해서 그 단어를 포함시켜서 아마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내용의 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문화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중요한 어떤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유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죠? 자유. 자유가 없으면 문화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등. 로브나 평등. 옛날에는 왕도 있고 노비도 있고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근현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 이런. 그래서 문화라는 것도 이 평등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문화생활을 할 때에 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가 혼자 될 수 없고 국가도 한 사람만 있다면 국가가 아닌 것이죠. 공동체, 옵시에스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이제 살아가는데 가족 내에도 문화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생활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속에는 반드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 같이 살아갑시다. 공생, 함께 살아갑시다. 조화라는 단어 알고 있죠? 밸런스, 가르모니아. 남자하고 여자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매운 음식과 맵지 않은 음식 조화를 이루고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조화를 이루고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조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이 조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옷을 입을 때, 생각을 할 때, 어떤 것 평가할 때 이 조화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르모니아 밸런스라는 글자와 더불어 이제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가운데, 스레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이런 단어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문화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해되죠? 그죠? 또르트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이스크림.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슈콜라 갔다 돌아오는 동생에게 또르트를 나누어주고, 친구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가지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배려입니다. 이것도 문화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또 하나 이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이해해주는 이런 것도 중요한 문화의 내용입니다. 협력, 같이죠, 그죠? 같이 하면 쉬울 수도 있고 같이 하면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같이, 협력 이런 것들도 문화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했던 문화만 생각하면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핵심 키워드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거나 또 학생들도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문화적 핵심 키워드에 근거해서 한국도 이해하고 또 중앙아시아의 여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문화 교육이나 또는 한국 문화 교육이 수업 시간에 또 살아가면서 진행이 된다면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상생이나 공존의 어떤 사회 원리, 프린시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단어 속에 또 한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한국 문화의 인식 시스템, 생각의 체계를 이해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결국 내가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심이 없으면 나도 변하지 않고 사회도 변하지 않고 국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문화를 중앙아시아 지역에 만든다 그런다면은 이것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재생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문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문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문화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문화인이 카자흐스탄에 많아졌을 때 카자흐스탄을 반드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는 한국 사회와 문화는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것을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좋은 한국어, 한국학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라, 문화의 범주 속에는 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문화의 범위 속에는 수많은 그 밑에 문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화들이 똑같은 가치라거나 똑같은 프라바를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배문화. 이건 옛날의 문화죠. 그죠? 왕이나 아리스토클라스, 귀족이라거나 높은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지배한다, 다스리는 건데 이건 나쁜 건데 근데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를 갖다 붙였죠. 그다음 피지배 문화, 못 사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문화, 저항 문화, 높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저항, 이런 문화도 있고 또 옛날에 귀족들이 있었죠. 서양도 있고 동양도 있는데 이 귀족들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화들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 프라스토이슬라베크,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민들의 문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노비도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이러는데 한국에도 노비가 많았습니다. 이 노비들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치스트바, 어떤 질적으로 고급 문화도 있고 또 저급한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 케이팝 같은 거죠. 그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문화. 그 다음에 민족문화, 한국 사람들만이, 한국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다문화, 한 국가 내에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같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내에서 이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외국인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남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살던 국가의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또 문제도 생겼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는 다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죠. 약 120개 민족이 같이 어우러져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또 알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래 문화, 외국에서 들어온 한국에도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전건대 문화.
예전에 뭐 19세기 이전, 20세기 이전 원시 문화라는 것도 있고 고대 문화, 중세 문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문화, 그 다음에 그건 현대 문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종교적으로 유교, 콘푸티안티즘, 중국에서 만들어진 학문이었지만 마치 이제 릴리기아 같이 됐죠, 그죠? 유교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이슬람 문화 이렇게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양 중심의 문화, 아시아인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아시아적인 문화관, 그 다음에 아프리카적 어떤 문화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 문화의 위치는 어디인가? 어디쯤 와 있는가? 뭐, 이건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문화는 어디쯤 와 있을까? 21세기라고 하는데, 카자흐스탄 문화가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문화인가? 어쨌거나 이런 문화에 대한 위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특징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듯이, 시대가 변하듯이, 사회도 변하고, 문화도 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뀌었을 때 또 문화가 변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는 만들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문화도 사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경제용으로 소비, 생산 이런 말을 썼죠. 문화도 똑같습니다.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변화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문화가 여러 가지 문화가 이리 칸탁트, 접이라는 게 칸탁트, 접했다라는 얘기고 두 문화가 접했을 때 만났을 때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런 문화가 나타납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한국에 김치가 있었죠. 그런데 이 김치를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김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가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의 문화와 플러스되면서 여기에 또 새로운 김치의 모습이 생겨납니다. 이 김치는 한국의 김치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문화 접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화는 계속 변화되어 나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문화. 그럼 좋은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자유, 평등, 공동체, 배려, 조화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문화가 됩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또 슬레드시 바칼레니아 전해주고 또 변화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문화, 카자흐스탄 문화 당연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한 사회에서 집단을 나누는 기준은 남자, 여자, 바칼레니아, 그 다음에 계급, 지역, 인종, 직업 등 다양하며 이 다양한 어떤 기준들이 수많은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독특한 자기의 문화를 이제 같이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악수하는 문화와 카자흐스탄에서 악수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먼저 악수를 청하거나 여자가 먼저 악수합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죠. 그죠? 한국과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주식, 중요한 음식으로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좋아하지 어떻습니까?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죠. 이 밥의 문화, 빵의 문화에 따라서 음식 문화, 그 외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많이 밥을 먹지만 음식 문화가 또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자,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자세하게
잘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 문화의 특징을 봅시다.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국 문화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같이 봅시다. 한국 문화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약자와의 동행이다, 약자. 약자가 누구냐 하면 슬라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약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약자라고 한다면 잘 못 사는 사람, 경제적으로. 또 권력이 없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힘이 없는 이런 사람을 약자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동행이라는 게 뭐야? 같이 가다 이런 뜻이죠.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생, 공존 이것과 그 뜻이 같습니다. 아, 저 사람 난 가난하기 때문에 같이 안 갈 거야. 저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같이 안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좋은 부분 중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자와 같이 가고자 하더라. 약자를 배려하더라. 우리가 배려라는 말 공부했죠, 그죠? 이런 한국 문화의 특징과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가자사는 물론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가? 이거 비교해야 되고 알아봐야 됩니다. 이거 잘하면 좋은 문화예요. 이거 못하면 좋은 문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 문화의 특징, 한국 사회의 역사 문화적 여건을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시대에 적합한 문화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해 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문화를 잘 만들어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잘 만들어서 근데 그 내용 뭐라고 그랬죠? 약자와 동행하는 이런 하락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부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한국에. 그런데 중국보다 한국 불교가 훨씬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중국보다 대중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라는 종교를 전파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과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창적인 한국의 불교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교,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또 들어옵니다. 그 중에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 14세기, 15세기, 그때 중국의 유학 중에 성리학이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디오리아,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중국보다 훨씬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성리학을 어디로 전해주냐 하면 일본으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의 내용을 봐도 또 한국만의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력,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고 뭐라자면 수확량을 많이 늘려갈 것인가. 이것도 중국에서 처음에 많이 배웠는데 한국에서 이것을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독특한 또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선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작은 가족. 작은 가족이 이 그룹과 중심이 되어가지고, 영농, 셀스카제스핏,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이 중심이 되어서 1443년에 창제를 하게 되죠. 15세기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 좀 늦게 만들었지만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도 했고 또 국가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준은 누구이냐면 브라치예요. 브라치, 의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한의사 드레지친 날레 가장 유명한 한국의 한의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지금도 이 책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중국에서 의학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중국 책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은 책을 씁니다. 자, 이런 것도 한국 문화의 어떤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가 되면 실학이라 그래가지고 리알레이. 그냥 이론, 티오리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이제 앞으로 실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학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한국 회사가 많이 들어온다거나 또 한국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다거나 이렇게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한국어나 한국학이 정말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 내가 발전하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학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문화 중에 중요한 것이 밸런스, 가르모니아, 균형, 조화, 균형 비슷한 단어죠. 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문화를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전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어떤 사람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역할을 한국 문화 교육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한국 문화 이것을 좀 잘 공부해 가지고 카자흐스탄은 물론이고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한국에 보이지 않는 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식의 독창성을 통해서 이제 한국 문화의 독특성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보면은 김치, 된장, 간장 이런 장 종류의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한식에는 주식과 부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밥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랬는데 김치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중국에서 김치는 우리가 아리기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국의 김치를 뭐라고 그럽니까? 파오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파오차이는 김치가 아니에요. 영어로 쓰면 피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치는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을 해두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파오차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소금이라거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플러스토이. 단순하게 이렇게 음식을 솔로 저장을 해서 둔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김치는 여러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절였다가 그 다음에 발효를 하니까 김치가 맛이 있어지죠. 요구르트 같이.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맛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18세기, 20세기가 되면은 복합 발효 조림을 해서,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 가지 기능성 발효로 된 이런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김치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김치도 이렇게 하지 못했고, 못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먹는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김치가 전 세계로 많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지고 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김치가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김치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는지 이 과정을 공부하면 한국 김치와 중국, 일본의 김치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문화의 독창성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치와 파오차이를 제가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그 PPT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음식 규격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PPT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류도 요즘에 현대의 아주 특별한 이러한 유행, 특별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한국 문화의 어떤 모습들이죠. 자, 이 한류를 그냥 우리가 한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징어 게임 영화죠. 그죠? 살인, 기생충, BTS 노래. 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의료 한류, 관광 한류, 뭐 K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 항염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입니다. 한류, 한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류가 모두 한국 문화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근의 한류는 그동안 뿌리가 깊게 내려진 한국 문화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모두 모아져 가지고 탄생한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게임의 종류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뽑기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놀이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드라마가 만들어지기까지 한국 문화가 발전되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하나 쌓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듯이 또 다른 어떤 한류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이 이제 한국 문화의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그 씨이나 싹이 나오는 것 같이 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시적인 문화가 아니라 오래전에 이런 문화, 한국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또 세계에서 이런 한류, 새로운 문화 트렌드죠. 그죠? 문화 트렌드. 이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한국어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어떤 한국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앙아시아의 이제 문화적 특성. 중앙아시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만나는 지역이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면서 물건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문화가 생기고 사회와 사회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연결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실크로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실크로드가 한동안 짝그리 닫혀 있었는데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다시 열렸습니다. 다시 문이 열리니까 한국도 오고 또 많은 국가들이 오죠. 그죠? 올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나라, 한국은 이나그다 가끔 이제 한국 문화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 나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삽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한국의 문화, 뭐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다행이라기보단 여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메스니카리에 많은 고려인들이 삽니다. 이 고려인들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시켜 주는데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국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지도가 14세기, 15세기 초, 1402년 태종은 세종의 아버지예요. 세종대왕의 아버지인데 그때 이 지도를 만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지도입니다. 보면은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되어 있고 중국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중국 옆에 중앙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이건 뭘 알려줍니까? 그 당시 15세기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라는 생각이 지리적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먼 거리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전부터 서로 교류를 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 문화 교육을 좀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이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이것과 병행해서 더불어서 한국 문화 교육도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한국어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 교재에도 보면은 한국 문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 좀 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빨리 1학년은 좀 힘들 것 같고 2학년 때부터라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문화라고 하면 한국 전체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 문화도 공부했으면 좋겠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는 사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가 없다 그러면 문화를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문화를 다른 세대에게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나스치 알죠? 그죠? 마나스. 에폭 마나스를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나스치였죠. 그죠? 자, 이렇게 마나스치라는 사람이 전달을 해 주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나스가 전해준 내용, 즉 길기즈 말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언어라는 것은 한국 문화 교육이 되고 또 한국 문화 중요한 어떤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교육의 영역과 그 교육 방법론의 범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범위는 상당히 넓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실력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어떤 표준 스탠다드, 표준적인 한국 문화 교육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어려운 부분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외국 학생들에게,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기 위해서는 역시 문화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한국 문화가 최고야. 공부에 이게 아닙니다. 문화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자유, 평등, 배려, 이해 이런 것.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의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역시 문화로 이렇게 어프로치,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것이 최고이고 한국 것만 자랑하겠다는 배타적 이런 것도 너무 강조해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생각으로서 또 한국 주장만을 전달하는 어떤 일방적인 아도노스라는 일방적인 태도도 좀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 스페셜리스트. 그 다음에 좀 더 뭔가 다른 차별화된 차별이 있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제대로 알리기,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초급 수준의 강좌라도 그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않다. 최근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망라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아우르는 좀 특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공부를 시켰으면 좀 더 한국 문화 교육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슈콜라에서 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문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한국어 교육 속에 들어가 있는 한국 문화 교육이 아니라 대학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별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독립된 강좌의 한국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중앙아시아대학 같은 경우에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토픽 시험 성적 같은 경우 대체로 좀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실 어려운 단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의 내용을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다 보니까 실력이 좀 늘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 문화, 한국화 이건 지역학, 지역에 대한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역학으로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학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앙아시아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종학당이나 또 한국교육원이 있을 텐데 그때 사실 교육보다는 어떤 행사 또는 김치 만들기, 떡고기 만들기 이런 체험 행사 일부분의 선택적인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한국문화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교육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는 물질 문화죠. 그렇죠? 이런 경험과 또 행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이런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대학에서 독립된 어떤 한국 문화 교육 강의가 만들어져서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리스탄 슈콜라, 보이셰 슈콜라, 중학교 스레드니 고등학교 구마니타르니 계통, 사회계통의 교과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키르기스탄 슈콜라에 나오는 우체부의 그 속에 한국의 내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자, 한국 고대사나 중세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 20세기 이후 한국 근대화 과정에 대한 내용도 아주 소략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전통, 전통 문화나 현대 문화에 대한 소개도 아주 미미하고 이에 비해서 한국 전쟁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자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1951년부터 1953년까지인데 연도별로 그 전쟁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기술된 교과서에는 한국의 정치 변화, 경제 변화, 이와 같은 변화와 발전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학이라는 용어, 이 단어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 중심의 한국학, 한국어 중심의 한국학에 머물러 있는 단계, 그리고 지역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한국은 동아시아 학의 일부로서 자리매김을 했고 동아시아 학의 중심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열풍을 고려한다면 현재 키르기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에 한국에 관한 내용이 너무 없다는 게 사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골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내용 속에 이런 부분도 좀 넣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시골라 학생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중앙아시아 한국학 및 한국문화교육과제인데 해외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얕은 이해도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기 십상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의 상황이나 중요 현안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국어 학습자는 그리 많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목표.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교육 목표로 삼아야 되고, 한국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그 과정에 대한 내용 및 그 특징에 대해서도 좀 독특한 부분을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어 갔던가, 이것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한류에 근거한 문화적 관심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훈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용적이다. 실용이라는 말은 리얼리스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 후기에 17세기, 18세기에 나타난 학문 실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실학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용적 교육의 강화. 그 다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한국학 및 한국어 학습 능력의 제고,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아 현 사회가 요구하는 교양 있는 한국인 문화인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야 할 것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국과의 문화적인 어떤 동질, 같은 점, 그 다음에 한국 문화, 한국 경제 발전 과정, 그 다음에 한국 문화하고 카자흐스탄의 문화, 이런 관광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한국 문화 플러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특히 이 ICT 분야 한국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한국 문화 교육 속에 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류의 분야, 이것과 한국 문화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융합 교육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화적 동질성인데 키르기스탄 경우입니다. 천산과 이스쿨 오제로, 옆에 오른쪽은 백두산과 천지, 이 컨텐츠가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비슷합니다. 하늘산, 텐산, 하늘 오제로, 천지, 이렇게 백두산과 천지, 텐산과 이스크로쇼. 그 다음에 한국에도 산신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마이엔에 산신 할머니. 그리고 백두산의 높이, 한den거리 높이.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한국과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 공부할 때 사실 경제 공부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양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생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질문을 못합니다. 소비가 뭐죠? 판매. 소비와 생산과 소비가 만나는 곳 시장. 캐피탈리즘에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장도 보이는 도로도의 시장과 같이 보이는 시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걸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야기할 때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4차 산업 이렇게 나눕니다. 1차 산업은 가장 간단한 산업이죠. 농사를 짓는 것, 고기를 잡는 것, 이런 것들. 2차 산업은 비리라보트카, 파브리카, 공장에서 뭐 만드는 거 있죠. 그죠? 3차 산업은 서비스업. 4차 산업, 병원, 은행 이런 거 들어갑니다. 레스토랑. 4차 산업 요즘 어때요? IT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산업은 어떤 단계인가? 카자흐스탄은 1차, 2차, 3차, 4차 산업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이 없으면 문화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피탈리즘에서 말할 때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캐피탈리즘은 시장 경제 시스템입니다. 옛날 소셜리즘은 시장 대신에 누가 역할을 했습니까? 국가가. 리표시카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르부스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노동시장. 여러분도 능력이 있는가에 없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시장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만은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을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라고 합니다. 노동시장.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문화 공부했지만 문화도 중요한 산업의 한 파트입니다. BTS 보십시오. BTS. 너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국 K-팝이라는 음악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바로 문화죠. 그죠? 산업화해서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카자흐스탄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 좋은 문화가 있다면 이것을 산업화해서 수출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요즘 21세기의 문화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상세계, 베토알레.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큰 시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시장 내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한국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이제 산업이 발전되어 가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역시 한국 문화 공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공부할 것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분야별로 특히 한문화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경제, 한국의 사회에 대해서도 열심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국 문화 교육을 잘 교육도 시키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 문화 교육 또 코리안 스타디, 한국학이 새롭게 자리를 잘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한류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좀 어려워졌죠. 그죠?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이 나바로 도리어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배우고 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학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에 실제로 사회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학문과 같이 한국어, 한국학도 이렇게 발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해야겠지만 여러분의 대학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저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국어, 한국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학, 학문화 교육 방법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밑에 실용주의적 한국문화 교육, 실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국문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분야, 의료 분야, 뭐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에게 특히 보이지 않는 한국문화 교육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뭐 세종학당이나 교육원에서 배우는 이런 간단한 한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학 전문가로서 앞으로 한국어 전문가로서 좀 엘리트 교육, 프로페셔널, 좀 전문적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 동아시아 지역에 또 카자흐스탄 지역에 한국 문화를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한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또 카자흐스탄이 발전하는데 또 여러분이 발전하는데 한국 문화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계속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공부를 좀 더한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한국어 수업 시간에 또 교수님과 공부할 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특강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있으면 뭐 질문해도 좋습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네, 오 교수님. 예. 네. 자, 질문 있으신 학생은 마이크 켜고 말해줘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남겨줘도 돼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 워낙 완벽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러면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앞으로 좋은 한국어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들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